자, 예제 8번입니다. 자, 예제 8번은 두 근을 알고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거야.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2 있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 줄게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합이 마이너스 1이고요. 곱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2차 방정식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의 형태로 는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죠? 두 근의 합은 6이에요. 2번 갑시다. 자, 2번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는 두 근의 합이 a고요. 두 근의 곱이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요. 두 근의 곱이 b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다 됐죠? 얘는 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 보시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데요. 그게 b였잖아요. 알파 베타가 6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인데 마이너스 4였고요. 1이었으니까요. 3이다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나는 a하고 b를 모두 구했다.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미정계수들을 우리는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8-1의 1번 방정식의 두 근이 다한 것 같다. 1 빼기 루트 3, 1 더하기 루트 3. 그럼 합에 대해서는 합이 2고요. 곱이 마이너스 2죠. 그럼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ab가 구해지겠죠. a가 마이너스 2고 b도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냐? 1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랬어. 요거는 너희들한테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식만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이고요. 알파 베타가 4예요.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주어진 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이 마이너스 b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당신들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b하고 이런 걸 서로 잘못 이해만 안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이라고 써놓고 마이너스 b라고 인식하고 마이너스 b라고 써놓고 마이너스 6이라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구분지어서 문제 풀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2번이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합과 곱을 따지자고요. 합이 4고요. 곱이 5예요. 그럼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었을 거예요. 그럼 주어진 거랑 비교해보면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6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두 근의 곱을 구했어요. 3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요. 알파 베타가 3분의 a다라는 사실은 너희들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근이 요거니까 합 곱을 그냥 쓰세요.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의 내용이니까 4입니다. 곱을 또 쓰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곱이죠. 그럼 얘는 b 더하기 2다. 자, 얘가 3이었으니까 둘이 더해서 4가 되려면 얘가 1인 거죠. 그래서 a가 3이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곱해주면 얘도 3이니까 b가 1이다라는 걸 구했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4예요. 8-3번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또 쓰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빼기 p. 알파 베타가 q예요. 이번에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또 쓰세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합은요 3p예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곱은요 4의 q-1이에요. 요걸 가지고 pq를 구해봐라 니까요. 얘는 얘를 제곱한 거죠. 따라서 q의 제곱이에요. q제곱이 4q-4예요. 자변으로 이항시키면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4가 0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보이고요. q가 2다라는 사실을 구했습니다. 자, q가 2다라는 사실을 구했으니까요. p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 위에 거 변형해 주면 되겠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그러면 3p가 p제곱에다가 아까 우리 알파 베타는 q2였죠? 그럼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항시켜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가 0이죠. 그래서 p가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조건에서 p가 양수니까 p는 4예요. 해서 p 빼기 q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2예요. 8-4번이요. 자, 이런 것들은 자, 뭔가 방정식을 푸는데 한 놈은 x를 잘못 보고 한 놈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 그럼 얘는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x계수를 잘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x계수는 제대로 본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얘는 상수항은 제대로 풀었으니까 여기선 두근의 곱을 제대로 얻은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사실을 얻은 거고요. x계수는 제대로 봤으니까 얘는 두근의 합은 제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두근의 합은 4예요. 따라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 괜찮죠? 그래서 오름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6에 x 플러스 2는 0이다. 근이 6과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요겁니다. x를 잘못 봤다. 그럼 반대 이면에는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다.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곱은 제대로 본 거다. 마찬가지로 상수항을 잘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두근의 합은 제대로 본 거다. 이런 느낌으로 바로 이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4번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9번에서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3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근을 이렇게 두면 되겠죠. 2알파, 3알파. 2대3이니까. 그럼 두근의 합은 5알파인데요. 걔가 5K예요. 두근의 곱은 6알파 제곱인데요. 그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예요. 근데 합에서 알파는 K죠. 그럼 6K 제곱 그것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예요. 그러면 6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2k와 3k고요. k로 만들려면 여기가 플러스 2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아니죠. 반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면 되겠어요. 그래서 k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두근의 차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거 많이 쓸 건데 두근의 차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근의 차는 웬만하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두근의 차는 직접 구해도 괜찮지만 제곱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의외로 이제 많이 문제를 풀려보면 이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다. 그리고 차는 그냥 한쪽에서 한쪽을 빼는 게 아닙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가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쓰는 게 아니라 절대값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근의 차는 항상 양수니까 두근의 차 개념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입니다. 어쨌거나 두근의 차는 제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가 4니까 제곱하면 16이에요. 그럼 두근의 합은요 2분의 k-4죠. 조금 정확했을까? 빼기 k 더하기 4 제곱이에요. 두근의 곱은 빼기 3이니까 4, 3, 10이에요. 그러면 2분의 4-k의 제곱이 이항시키면 4겠죠? 따라서 2분의 4-k가 뿔마이에요. 그래서 4-k가 4일 수도 있고요. 4-k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요. 그럼 k는 0 또는 8이에요. 되겠죠? 자, 9-1의 1번.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1대3이다 그랬으니까 알파 3알파 이렇게 놓고 합은 4알파예요. 그게 8k죠. 곱은 3알파 제곱이에요. 걔가 k 플러스 1이죠. 이 둘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두근의 차가 2예요. 그러면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건 좀 습관 들이면 좋겠어요. 차가 4잖아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예요. 두근의 곱은 빼기 1이니까 플러스 4예요. 그럼 얘가 0이면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9-1번이었습니다. 자, 9-2번은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다 그랬으니까 알파 4알파 근을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합이 5알파인데요. 그거는 5의 a 빼기 4입니다. 곱은 4알파 제곱인데 그건 6의 1 거예요. 5 약분하면 알파 자리에 4의 a 빼기 3을 대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2로 나눈 다음에 2의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가 3a죠. 그러면 2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a에다가 더하기 18이 0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봤더니 2, 6, 10이잖아요. 그럼 2a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a가 2분의 3이거나 6이다.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죠? 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니까 두근의 곱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정식 이렇게 했을 때 두 근이 존재할 텐데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두근의 곱은 9가 되겠어요. 그쵸? 9-3번이요.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한 놈은 정수 알파, 다른 놈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러면 합은요 2알파 플러스 1인데요. 그게 A예요. 곱은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죠. 그게 A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는 연립을 어떻게 할까 봤더니 A 자리에 일단 대입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4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3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0이에요. 그럼 알파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알파가 0일 때는 A가 1이에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도 마이너스 1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는 A를 구할 건데 A를 구하는 과정의 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는으로 대입해 주려고 보면 알파는 2분의 A-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또 제곱해야 되고 또 알파까지 집어넣어서 연산하기는 2번 변형을 해줘야 돼요. 근데 A 자리에만 집어넣으면 변형을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 알파를 먼저 구해주고 거기에 대응되는 A를 구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갑니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간 알파 베타가 있는데 합은 음수입니다 그랬으니까 두근의 합은 3m이죠. 3m이 음수니까 m이 음수예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1이다 그랬으니까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따라서 얘는 9m 제곱 마이너스 2에 빼기니까 m 더하기 얘는 9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인데 그게 11이다. 그럼 9m 제곱 플러스 2m에 마이너스 7이 0이다. 인수분해가 9m에다가 마이너스 7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m이 9분의 7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조건에 맞는 건 마이너스 1이다. 왜냐하면 m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음수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근각에서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해피할 것 같아요. 아까 식을 변형하는 건 이제 차수 낮추기의 형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즉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우리는 여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알파 제곱은 3m 알파 더하기 m 더하기 2라고. 그럼 베타 제곱은 3m 베타 더하기 m 더하기 2죠. 그럼 합을 구해봤더니 얘는 3m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2m 플러스 4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m이었으니까 9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4예요. 그게 11이에요. 이런 식의 검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이런 풀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계속 병행을 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든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은 얘도 뭐 일단 주어진 거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요 둘을 근으로 한다 그랬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계산할게요. 합은 1이고 곱은 빼기 6이죠.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고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합을 계산해 볼게요. 합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의 합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곱을 계산해 보면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빼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빼기 2분의 1은 0인데요. x제곱의 계수가 2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세요.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1은 0 이렇게 쓰시면 2차 방정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자체가 2차 방정식을 구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쓰실 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2차식을 그냥 쓴 거예요. 방정식을 쓰세요 그랬으니까 는 제로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2차 방정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아이고 1이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예요. 1번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한다 그랬죠. 천천히. 합은요? 둘이 더해주는 거니까 3이에요. 곱은요? 전개할게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3x 빼기 2는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x제곱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빼기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시면 정답입니다. 자, 2번은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곱은 알파 베타분의 4예요. 얘는 알파 베타분의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빼기 1은 0이다. 계수가 2니까 2를 곱해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써주시면 2차 방정식이 완료가 됩니다. 자, 10-2번이요. 자, 2차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가 5고요. 이때 주어진 얘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합은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니까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플러스 2잖아요. 넣으세요. 4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2니까 합은 빼기 4예요. 곱을 계산해 봅시다. 곱은요. 알파 제곱 플러스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1의 곱이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는 25예요. 요건 좀 전에 구해봤잖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디 갔죠? 네, 안 보이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었죠. 더하기 1이니까 20이에요. 그럼 방정식이 x제곱에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20은 0이에요. 합이 빼기 4였으니까요. 그래서 a가 4고요. b가 20입니다. 10-3번이요.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두그로 하는 2차 방정식.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이에요. 알파 베타가 2예요. 합부터 찾을게요. 걔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죠. 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에서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알고요.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얘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에요. 4분의 9네요. 합을 알았습니다. 곱은요. 전개해 줄게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이후 2가 되고요. 2분의 1이 되고요. 2가 되니까 2분의 4 9겠네요.
따라서 방정식은 x제곱 빼기 4분의 9 x 플러스 2분의 9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4였으니까 4를 곱해주세요. 4x제곱 빼기 9x 플러스 18은 0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고 b가 18입니다. 괜찮죠? 다음 문제를 읽어봤더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하고 알파래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베타래요. 네. 그럼 일단은 1이 근이니까 1은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1을 넣으세요. 1 빼기 a 더하기 b가 0이죠. 여기 마이너스 2도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 0이 나오죠. 그럼 이걸 연립하면 ab가 나오겠네요. 자, 위에 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밑에 거는 4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3이죠. 빼주면 a가 마사예요. a가 마사니까 b가 마오예요. 끝났죠. 즉 첫 번째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죠.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밑에 거는 x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는 0이죠. 플러스 2는 0이죠. 그럼 여기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5고요. 베타가 4다라는 사실을 구했어요.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합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이다. 그래서 p가 1이다. q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니까 근을 알고 있으면 근을 대입해서 뭔가 식을 추가적으로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가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이요. 자, 2차 방정식 fx 이퀄 제로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 좀 같이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변형된 식에서의 방정식의 근찾기예요. 자, 우리는 요걸 알고 있다고 쳐요.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fx가 0이 되는 순간에 x값이 알파와 베타예요.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얘를 f의 x-1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라는 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f라는 식은 안에 f라는 식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된다라는 걸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라는 식 안에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얘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x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첫 번째 주어진 식은요, 이 x-1이 얼마여야 0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f의 알파면 0이 된다니까, 베타여도 0이 된다니까, 그치? 그럼 그때 x값은 알파 플러스 1이면 된다니까, 베타 플러스 1이면 된다니까, 요게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게 있어. f 3분의 1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논리 구조로서 접근해 가면 되는 거예요. F 안에 있는 이 식이 알파면 된다니까, 베타면 된다니까, 즉 3분의 1 x 플러스 1이 알파인 순간이면 된다니까. 그러면 x 플러스 3이 3알파니까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3알파 마이너스 3이에요. 마찬가지로 3베타 빼기 3이면 되는 거예요. 즉 어떤 변형된 식에서 근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행위를 해가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게 내가 최초로 알고 있는 근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f의 2x-1이 0이 되는 순간의 x값을 알파 베타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2x-1이 알파면 된다며요. 2x가 알파 플러스 1이면 된다며요. 그럼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에요. 즉 이렇게 주어졌을 땐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이걸 뭐 비단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 이제 어떤 고차 방정식의 형태를 띈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이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좀 하다 보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형된 식에서 어떻게 방정식의 근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시간 투자를 해서 좀 이해하는데 조금 공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고 곱이 4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 알파 베타가 4다라는 거 알아요. 이때 f3x-2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면 된다고, 베타면 된다고. 즉 3x가 알파 플러스 2, 즉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3분의 베타 플러스 2면 된다고.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뭘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예요. 곱은요 9분의 분자는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예요. 이제 알고 있는 거 대입만 해주면 되죠. 5였으니까 합은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4고요. 5의 2배는 10이죠. 그럼 18의 9니까 2예요. 합이 3이요, 곱이에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겠죠? 자, 12번은 근 찾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알파면 된다고. 그럼 4x-1이 알파니까 4x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이 알파는 뭐라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근, 알파 베타. 그럼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방정식에서의 근은 4분의 알파 플러스 1, 4분의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됐죠? 자, 2번도 내용만 처리해 볼게요. 2x 플러스 5니까 얘가 알파면 되고 얘가 베타면 됩니다. 그럼 2x 플러스 5가 알파면 되니까 2x가 알파 마이너스 5니까 두 근은 2분의 알파 빼기 5와 2분의 베타 빼기 5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근의 곱이죠. 그럼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근 찾는 거 마찬가지로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그러면 2를 반드시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럼 1번에서는 2 대입하면 f0가 나오겠죠. 얘가 0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2번에서는 f3이 나오는데 얘가 0이 아닌지 몰라요. 3번에는 f 빼기 3인데 얘가 0이냐 아닌지는 몰라요. 4번에서는 f-1인데 얘가 0인지는 알아요. 처음에 주어졌으니까요. 5번에서는 f0가 나오는데 이게 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4번이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F알파와 F베타가 2다라 그랬어요. 이때 x제곱의 개수가 3인 방정식을 구하세요.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식 fx를 구하세요. 자, 그럼 2차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요거는 우리 앞에서 인수정리다라는 걸 했어요. 이것도 내용 정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인수정리요. 우리는 F1이 0이고 F2도 0이고 그러면 fx는 반드시 다항식에서 x-1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고 x-2도 인수로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이 붙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이런 거라 그랬죠. 2차식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2차식이니까 2차식 fx입니다. 편의상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문제는 그냥 끝난 거예요. x-1, x-2로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f1이 3이고 f2도 3이에요.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순간을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면 똑같이 3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fx 빼기 3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 식에 대해서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이 식은 반드시 x-1과 x-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fx는 x-1에 x-2에 더하기 3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f1이 이번엔 2고요. f2가 3이에요. 그러면 얘는 1차식의 관계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얘를 x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x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씩 늘어가는 관계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면 돼요. fx와 x 플러스 1이 같은 상태를 찾은 거예요. 즉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fx 빼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순간이 2하고 3이에요. 따라서 얘는 1하고 2예요. x-1, x-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때는 fx의 식이 2항만 시켜주면 되죠. x-1, x-2에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인수정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학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이 내용들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요 한 1번, 2번, 3번의 형태들만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갈 수 있으면 인수정리는 거의 완성형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속 이렇게 맞추어서 내용들을 보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넣었더니 2가 나오고 넣었더니 2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fx 빼기 2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있는데 그게 근이 알파와 베타야. 됐죠? 즉 fx 빼기 2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x제곱의 개수가 3이었죠. 그럼 여기 3을 붙이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알파 베타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되어져 있는 상태였겠죠. 따라서 fx 빼기 2가 3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죠. 그럼 fx가 완성이 됐죠. 3x제곱 빼기 9x 플러스 5예요. 요거에 대해서 f-1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3 더하기 9 더하기 5예요. 그러면 얼마니? 15가 되겠니? 요거 요 14-4번에 fx의 식 만드는 거 같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접근해 보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12번이요. 요거는 또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요거죠. 켤레근에 관하여. 첫 번째는 중상 과정에서 2차 방정식 배울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의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네. 근데 요거는 그냥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주의해 줘야 될 게 있어요.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를 x 마이너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한 근은 무리수고 한 근은 유리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실제로 내가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의 x 플러스 루트 2는 0 이런 식으로 돼서 개수가 무리수인 형태에 대해서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의 형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켤레근의 형태로 나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조건이 중요하다고요. 무슨 근? 유리수 계수 방정식에 대해서는 무리수 쪽에서의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해서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i입니다 라고 켤레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한 근이 z이면 다른 근은 z바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언제 성립하느냐?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ABC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켤레근을 갖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증명하는 과정까지 잘 필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증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Z가 방정식의 근이므로 AZ제곱 플러스 BZ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등호가 성립하는 상태에 대해서 양변에 켤레를 씌우면 발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AZ 제곱 플러스 BZ 플러스 C에 대해서 발을 해준다. 그것은 0의 바와 같다. 슉.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전에 더한 거의 반은 찢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곱한 거의 반은 찢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실수의 반은 그냥 실수 A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A Z제곱의 반대 따로 그 다음에 B바 Z바 C바 0바 ABC는 실수니까 그대로 나올 테고요. 여기는 Z바의 제곱 플러스 BZ바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즉, 요 1이 성립하면 2도 성립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즉 1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Z가 방정식의 근이면 2가 성립하는 거예요. 2는 구조상
Z바를 대입해서 정립하는 거죠. 즉 Z바도 근인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Z가 근이면 Z바도 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2차 방정식, 이 증명은 2차 방정식의 구조뿐만 아니라 3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Z가 근이면, 실계수 방정식이에요. Z가 근이면 Z바도 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어오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실계수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항상 Z와 Z바는 세트로서 방정식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낸 거예요. 2차 방정식뿐만 아닙니다.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유리수 계수에서는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이 2고요. 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방정식이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도 마이너스 1이에요. 두 번째는요. 한근이 1 플러스 i인데 실계수 조건이니까 1 마이너스 i도 근이에요. 다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예요. 여기 어디 갔어? 실수, 유리수. 이런 조건이 없다면 얘는 한근 1 플러스 루트 2일 때 다른 한근이 1 빼기 루트 2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한근 1 플러스 i일 때 다른 한근이 1 플러스 i의 켤레인 1 마이너스 i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과 유리수 조건이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가시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얘는 합이 2고요. 곱이 2예요. 그럼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입니다. 괜찮죠? 1번은 패스합니다. 자, 2번은 방정식의 한근이 b 더하기 루트 5y인데요. 여기서 a, b는 실수다라고 나와 있겠죠. 그럼 다른 한근이 b 빼기 루트 5y입니다. 그럼 합이 2b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이네요. 곱이 b제곱 플러스 5예요. 그게 a죠. b는 마3이고요. 마3을 대입하면 a가 14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리수 형태들 혹은 그러니까 무리수 형태나 복소수 형태에 대해서 분수식은 유리화, 실수화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죠. 그럼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럼 합은 2가 되고요. 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에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예요. 자, 12-4번이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 더하기 i예요.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일 텐데 그게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m에는 실수 있나요? 있죠. 됐어요. 그럼 합과 곱을 따지세요. 합은 마이너스 4고요. 곱은 5네요. 그럼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는 0이에요. 그러면 m이 4고요. n이 5예요. 그러면 4분의 1과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니까 합은 20분의 9죠. 곱은 20분의 1이죠. 따라서 x제곱 빼기 20분의 9x 플러스 20분의 1은 0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20이니까 20을 곱해. 그래서 a가 마구 b가 1이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쭉 살펴봤고요. 연습 문제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